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AP 시스템이고요. AP 시스템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AP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건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와 하나큐셀이 있었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런 ALD 장비를 AP 시스템이 공급하기로 결정됐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장비를 A온라인에 설치하고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제 빠르면 1분기 안에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태양광이 있었죠. 태양광은 이제 하나큐슬에 대한 수혜가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태양광에서 이런 텐덤셀 부분에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텐덤셀에 대한 기술이 뜨게 되면서 레이저에 대한 레이저 기술 수요에 대한 것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AP 시스템이 이런 태양 하나큐슬에게 레이저 엣지 아이솔레이션 장비를 수주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텐덤셀 제조 라인 전용 장비도 추가로 공급할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P 시스템은 이런 삼성 하나큐슬 말고도 이제 SK온과 관련이 있죠. 이제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장비 공급을 SK온과 이제 서산 공장이랑 그리고 이제 미국 조지아 SK온 현대차 합작 공장에 이런 배터리 장비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달에는 서산 공장이고 최근에는 이제 북미 지역에도 첫 수주에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의미가 있냐라고 보면은 뭐 당연히 이제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AP 시스템의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사업 부분을 보게 되면은 23년도 상반기 기준입니다. 23년도 상반기의 기준을 보게 되면은 AP 시스템이 2차 전지에 대한 지속적인 매출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계가 뭐냐면 AP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매출을 올린 거냐라고 하면 아니고 이 계열사인 이제 DENT가 있습니다. 이런 DENT와 다른 회사의 거래를 통해서 발생된 매출이기 때문에 AP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올린 매출이 아닌 거라는 한계점이 분명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계약 같은 경우는 이런 DNT로부터 수주한 이제 레이저 노칭 장비와는 달리 이제 AP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SK온에 납품하기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SK온 같은 경우는 이런 서산을 이제 국내 배터리 전초 기지로 이제 3구 증설을 투자 중이고 있고 또 이제 서산 3공장이죠. 서산 3공장에서는 이제 13,000평 부지에 이제 25년까지 이제 1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거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럴 때는 28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14기가 와트시의 생산 규모를 갖출 예정이고 또 이제 SK온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총 89 기가와트시 구매의 글로벌 양산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또한 SK온 같은 경우는 여러 완성차 업체와 이런 북미 합작법인 설립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SK온이 추가적인 이제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더 많은 장비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P 시스템이 이런 부분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제 최근에 관련된 이슈였죠.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이평선 상태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주봉상에서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점은 볼 수 있는 곳들은 이제 죠. 이제 한 23,000원 부근이 이제 곧 23,000원 부근이 이제 곧 매물대 부근이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현재 조금 넘지 못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제 이평선들의 별을 보게 되면은 5평선, 10평선 상승이고 20평선도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푹 눌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0평선이 상승할 거고 그렇게 되면 60평선과 20평선의 골든 크로스에서 어떤 60평선이 상방으로 더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이제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하지만 일단 주봉이니까 조금 덜 민감하다 보니 일봉을 살펴보자면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 부근은 이제 이런 부분이죠. 23,000원, 24,000원 부근들. 현재 이런 부근들을 계속 넘지 못해주면서 눌리고 있지만 이평선들의 배열을 보니 5평선, 10평선, 20평선은 살짝 20평선 완만해지고 5평선은 화방으로 돌고 있지만 추세선인 60평선이 상방으로 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120평선과 60평선에 골든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인 추세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현재 고점 부근을 넘지 못하고 눌리면서 캔들이 20평선 아래에 있긴 하지만 지켜줘야 될 부분들을 잘 지켜준다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죠. 일단 지켜줘야 될 부분들은 짧게 보면 21,000원 부근일 수도 있고 조금 길게 보면 한 2만 원 부근도 있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뭐 반등이 오는 시나리오나 2만 원 부근에서 이렇게 반등이 오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등이 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에는 추가적인 뭐 눌림이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반등이 제대로 안 왔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 가격이 이제 하락했을 때 21,500원 부근과 2만 원 부근에서 잘 지켜지고 반등이 올 건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락 실현이라고 하면은 2만 원 부근들을 다 깨고 나왔을 때 다시 이제 2만 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하락 시나리오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생각해야 될 문제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1,500원 부근과 2만 원 부근을 잘 지켜주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주가의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니까 AP 시스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